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2026학년도 2025년 7월에 실시된 4강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출제자의 의도가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이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습 경험이 충분해야 돼요. enough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enough, sufficient 해야 된다. 많은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경 지식이 상당히 많아야 된다. 특히 제가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배경 지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이 트레이드 오프의 개념이 여기서는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물론 트레이드 오프 관련이 있지만, 자, 트레이드 오프 설명드립니다. 제한된 환경, 이제 이 환경이, 주어진 환경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하려고 하면 A를 많이 하게 되면 B가 줄어들고, 자, A를 적게 하면 B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되죠.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자, 네 번째는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두 가지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appearance, copy라는 여기서 개념, 이거 누구는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물론 이 문제는 이 레퍼런스 카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좀 부족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틀리라고. 두 번째는 자, 인지 이제 부하,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 cognitive load.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 많이 이제 올려드렸는데, 우리 뇌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용량이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A라는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러면 B라는 것은 조금 인지 부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인지 부하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야 제한된 환경, 제한된 용량, capacity, 제한된 용량 안에서 limited죠. 제한된 용량 안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의 뇌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 쓰는 겁니다. 이 개념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저기서 대조는 설명 다 끝나고 이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that, this, it, 그 다음에 이렇게 P면 Q, not P면 Q, P면 not Q, 이런 경우에 문장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기, 생각의 힘, 사고의 힘을 한번 늘려보겠다. 자, 트레이드 오프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obvious, accuracy, ambiguity. 그러니까 정확함, 이 accuracy가 accuracy, 정확함, obviousness, 이 정확함, 분명함이 늘어나면 모호함이 떨어지겠죠. 모호함이 늘어나면 그렇죠. accuracy가 떨어지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 appearance, copy라는 것이 이제 카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드오프가 나오는 경우가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죠. 제가 찾아본 것만, 물론 다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일부 찾아봤을 때 이 문제를 여러분이 찾아서 고난이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나는 95점 이상 맞아야 되겠다, 90점을 안정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찾아서 이거 고난이도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경 지식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인지 부하, 힘, 이게 로드가 있다는 거죠. 이 이론은 뭐냐? 워킹 메모리가 제한된 용량을 갖고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 더 적은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인지 부하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이 부하가 늘어나고, 나머지 others는 어때요? others 에너지라고 하면, 자, 한 가지 에너지에 집중을 하면 나머지는 내려가겠죠. 또 나머지 주변부를 집중하면 이게 내려가고. 자, 여기서 기준을 설명하면 일상적이고 항상 루틴한 일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고 합시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긴장되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지 않잖아요. 어떤 특별한 거, 하나의 에너지에 집중하면 다른 감각은
부하가 떨어지죠. 한 가지 감각은 올라가고. 자, 요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본 개념은. 자, 그래서 appearance copy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서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안 게 아니라, 물론 조금은 알게 됐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인터넷에서 많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자, an appearance copy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내적인 사본이에요, 사본. 자, 무슨 사본이냐.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왔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의도예요, 의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행동, 움직임이죠. 모토, 움직임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신호. 이 신호를 보내요. 뇌가 신호를 싹 보내요. 어디에다가? 모토, 실제로 감각을 하는 피드백에다가 실제, actually sensory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리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보내는 거예요. 커맨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다른 부분, other, 다른 에어리어에다가 이 복사를 보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예측,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한 거죠. 예전에 예측 센서리에다가 이 정보를 넣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거와 실제 일어난 것이 같아지면 이것은 내가 액티브하게, 내가 intended 했다, 내가 가한 힘이다, 내가 에이전시, 내가 주체해서 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고 없으면, 이게 없으면, 그렇죠, 내가 액티브하게 수동적으로 된 게 당한 거예요. 그죠?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낸 신호를 카피했다 그래서 요거를 appearance copy라고 이 개념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요 느낌을 이해하시라고. 이 사냥꾼이 어때요? 자, 우리의 지금 감각기관이 있는데, 요 사냥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A라는 감각기관이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 있죠. 그럼 나머지 B, C, D 감각은 나머지들은 내려가고 있겠죠. 지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예를 들어서 시각 감각, 아니면 이걸 던져야 되니까 힘이라든지 이런 감각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청각이나 뭐 촉각이나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다른 기타 많은 것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트레이드 오프다. 그래서 이 appearance copy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보냈느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모토 명령의 내부의 복사본인데, 자, 모토 명령이라는 것은 뇌가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다? 근육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아까 뇌가 근육에다가 명령을 보냈죠. 동시에 뇌가 또 보내요. 뭐를? 명령을 보내는데 어디다 보냐면 움직이라는 명령을 보내요. 레퍼런트 시그널을 보내는데 동시에 또한 뭘? 사본 카피본을 어디다 보내냐? 그 명령에다가 보내요. 어디에? 다른 뇌에 있는 요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예, 요거를 appearance copy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은 뭐냐? 이제 이 카피 때문에 이 뇌가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서가 요 예측. 자, 감각의 결과, 그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예측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예측된 감각, appearance copy로부터 예측된 감각과 예측된 미래, 자주 해봤으니까 예측된 감각과 실제 요런 감각, 요 실제 감각을 비교함으로써 뇌가 구별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생산한 사건이다. 아니면 외부에서 일으킨 사건이다.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여러분이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눈 움직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의 눈을 움직여요. 스캔을 해요. 어떤 광경을. 예를 들어서 리딩어 텍스트 혹은 방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여러분 방에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쭉 눈을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주얼 세상, 여러분의 방의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안정적으로 나타나죠. 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을 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원래대로 우리가 0.1초로 한번 쪼개볼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들어오고 이 장면 들어오고 또 여기 있는 장면 0.1초로 쪼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찍혀야 되겠죠. 우리 뇌에.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뇌의 용량이 엄청난다고 합시다. 그리고 엄청 빠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장면, 여기 있는 모든 잡것들, 모든 세세한 잡것들의 정보가 다 이미지로 찍혀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불안정하고 막 굉장히 이미지가 너무 많으니까 막 엄청난 정보 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이건 놓아요. 왜요? 평상시에 루틴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가 어때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무시하거나 불러 흐릿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의도한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였을 때 안정적이 되죠. 왜? 이거를 무시하니까. 여러분의 비주얼 그런 분야에서 빠른 그런 시프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 돼요. 원래는 여기 있는 모든 장면이 예를 들어서 10억 개라고 합니다. 10억 개의 장면이 찍혀야 돼. 근데 10억 개를 무시하는 거죠. 왜? 루틴하니까. 알고 있으니까. 루틴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뇌가 애퍼런스 카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을 해요. 루틴한 거를. 어떻게 비주얼 인풋이 변하는지 각 움직임에 따라 각각 하나하나 착착착착착착착 하나하나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하는지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애퍼런스 카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새로운 정보잖아요. 지금 눈으로 이렇게 스캔 이렇게 해서 이 하나하나의 모든 10억 개의 이 정보가 어때요? 애퍼런스 카피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막 어지럽게 보이겠어요. 뭔 말좀 여러분 눈을 움직일 때마다 엄청나게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갔을 때 이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시각적인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방에 왔을 때는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뇌가 어려움을 겪었죠. 구별하는데 내가 지금 이 비주얼 변화를 인식했는지 외부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비주얼 내가 만든 비주얼 변화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겠죠. 자, 또 이래서 말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여러분 말을 할 때 여러분 뇌가 카피본을 보내요. 모터 명령을 보내겠죠. 어디에다가? 여러분 성대에다가 혹은 혀에다가 입술에다가 그죠? 여러분의 청각 시스템에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걸 보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커맨드 명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뇌가 예측하는 거예요. 소리를. 여러분 자신의 소리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루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소리를 예측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리는 안 들려.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어디에 집중해? 여러분의 루틴한 거 여러분 자신의 소리는 내려가죠. 대신에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타인의 감각, 타인에게 집중하겠죠. 주변의 환경에 집중하겠죠. 이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혼란스럽게 어떤 특정한 신경 조건에서는 굉장히 방해를 받죠. 그러나 그것이 곧 청각의 그 헐루시네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자, 이해되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틴에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여기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움이 생기겠죠. 자, 이해되셨죠? 다음.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제 프루트 파일, 이제 뭐, 이거 과일 뭐 벌렁인가 봐요. 비행을 해요. 자, 과일, 이 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비주얼 모션. 아까도 말했지만 눈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눈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비주얼 모션을 굉장히 집중, 포커싱이라고 보면 되겠죠. 집중하는 것 대신에 애퍼런스 카피가 자 캔슬아웃 상쇄시키고 줄여요. 뭘 줄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든 비주얼 인풋, 눈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어떻게 해요? 내려야죠. 대신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뇌가 뭐를 무시하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비주얼 모션. 예측 가능한 비주얼 모션은 무시하겠죠. 여러분 자신의 턴 이렇게 쭉 돌면 생기는 것을 무시하고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다른 비주얼 모션에 그 환경에 턴한 여러분이 의도하는 턴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겠죠. 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붕괴를 피하겠죠. 이런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리고 외부적인 물체를 쫓아가겠죠. 다른 any other, 다른 어떠한 모션, 시각이든 균형이든 어떠한 센서리 정보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만약 appearance copy가 모든 비주얼 모션, 여기 지금 모든 비주얼 모션에 집중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가. 그렇죠. 파리의 브레인이 압도당하게 정보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 자신의 움직임에서 생긴 감각에 의해서. 그래서 인지하기 어렵죠. 다른 모든 것을 인지하기 어려워서 해롭겠죠. 능력이 어떤 능력? 탐구하고 생존하는데. 그래서 목표는 필터 아웃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측 가능한 소음 같은 거, 예측 가능한 움직임 같은 것은 필터 아웃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든 움직임, 그들 자신의 움직임, 그들 유도한 움직임, 액티브하고 제너레이티브 무비, 자신과 에이전시의 감각, 자기가 일으키는 움직임, 자기의 주도성. 자, 외부적으로 야기되는 움직임, 그렇죠.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 그 다음에 부가된 움직임, 외부의 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패시브 무브먼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자, 이렇게 P명 Q 소속 집단으로 한번 여러분이 어휘 공부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제,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공부를 천천히 해 나가야죠.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잘하고 익숙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오프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그 문제를 찾아서 공부를 먼저 하신 후 제가 설명한 것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휘 문제, 뭐 빈칸 문제,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맞으려면 어떻게 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확실히, 자, 요 이트는 가주어, 요거 대선, 진주어. 그러니까 요 녀석은 당연하게 분명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분명하지. 무슨 얘기냐? 어떤 움직이냐면, 한 사람, 한 개별적인 개체에서 만들어진 어떤 움직임도 실제로 그 개체, 이 인디비주얼, 요거 뭐예요? 인디비주얼이죠. 이 한 개체, 그 생물 어떤 생물, 이 개체의 생물에 의해서 실제로 사실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개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움직임은 그 개체에 의해서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에이전시, 주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추론적 강도를 표시한 거죠. 다시 이 슈디빈이 나오면 추론적 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추론적 강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무데도 배울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해. 움직임이 있어. 근데 어떤 개체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당연히 그 개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움직임이지. 타당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방금 여기서 말했지만 에이전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서 만든 셀프로 레이티드된 무브먼트는 당연한 거고, 그거 셀프로 한 거 말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 분명함부터 거리가 많다. 그것은 그거를 제외한 것,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셀프로 제너레이트 움직임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except that. 이거 대시 뭐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시 뭐예요? 이거죠. 에이전시, 자기가 만든 움직임의 에이전시를 제외하고서는 남이 했나, 내가 움직였나, 이게 분명하다고요. 겉보기에 이렇게 자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명하지 않다. 앞에 말에 부정을 한 거죠, 여기서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and, 그리고 이것은, 자,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 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움직이는 뭐예요?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분명하지 않은 것. 여기는 분명한 것. 여기는 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4번. 자, 놀랐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지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에요. 뭘 생각해보느냐? 일루전이 뭐예요? 착각.
망상, 혼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의 환상, 착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움직임에 대한 착각? 자, 어떨 때냐고, 어떨 때 착각하냐면, 우리가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패시브한 거죠. 패시브, 수동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움직임에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자기가 만드는 움직임인가? 이렇게 만들어진 움직임의 환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죠. 패시브 할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자, 모호할 때. 자, 어떨 때냐? 그때는 또 어떨 때냐? 다른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옆 트랙에서 다른 기차가 움직일 때 내가 에이전시가 없어요. 내가 에이전시가 없어요. 내 주체성이 없고 수동적으로 내가 앉아 있을 때 셀프 움직임, 만들어진 셀프 움직임에 환상이 생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자, 모든 것이 움직이는 상황. 요걸 지금 설명한 거죠. 그쵸.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든 거죠. 자, 움직임이 모호하다. 모든 것이 움직이니까 이런 패시브한 상황에서 앉아 있을 때는 이런 셀프 움직임, 이게 내 움직임이야? 누가 움직이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요 to it 나왔네요. 중요합니다. 요건 뭐예요? 가주어예요. 진주어. 어느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로 쉽지 않다. 어렵다. 어느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모호성이 뭐예요? 중요한 거고요. 어느 움직임이 어떤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 이러한 모호성. 아주 좋은 단어. 이 제너럴 라운이죠. 너무 중요하죠. 모호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디 움직이지 모르니까 모호성이 발생하죠. 우리가 어떨 때? 그렇죠. 움직이지 않을 때. 자, 어디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움직이지 않을 때 모호성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움직이지 않을 때 납피잖아요. 모호성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면 모호성이 내려가겠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는 어떤 트레이드 오프예요? 자, 액티브하고 액티브는 것 뭐예요? ambiguity 이렇게 나오죠. 액티브 하면 ambiguity가 내려가잖아요. 지금 트레이드 오프 느껴져요? 오케이.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는 또 어떨 때냐? 여러분이 패시브하게 앉아있을 때죠. 패시브하게 앉아있을 때. 자, 패시브하게 앉아있을 때는 여기를 예를 들어서 패시브라고 여러분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mbiguity 이렇게 쓰면 ambiguity. 패시브가 생기면 ambiguity가 올라가겠죠. 자, 여기 이해되셨나요? 이 공부 같은 거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액티브하게, 요거 반대 개념이죠. 액티브하게 우리가 움직이면, then이 나오면, 앞에가 1번 순서요, 뒤에가 2번 순서다. 요 개념이에요. 자, appearance copy라는 거 드디어 나왔네요. 요 녀석이 보장하는 거예요. 뭘 보장하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자신이 셀프로 직접 독립적으로 움직임과 프롬이 중요하죠.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나오면 distinguish 다음에 프롬 꼭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움직임과 어떤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패시브하게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또 대조가 나왔습니까? 우리 자신의 움직임, 무브먼트와 또 어떤 게 대조가 이뤘어요? 그렇죠. movement that 우리가 경험한 experience passive에 passive. 패시브하게 움직이는 것과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appearance copy가 이 appearance copy에 그렇죠. 정의를 내려준 거죠. 구별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와 뭐를 구별해준다? 내 자신이 움직였냐? 패시브하게 움직였냐? 지금 이해되셨죠? 여기 보니까 원심성 신경복사 너무 어렵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appearance copy가 없어요. 그럼 나피잖아요. appearance copy가 없으면 모든 움직임,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움직임이 모호해요. 이거 Q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거예요? 이거 appearance copy잖아요. appearance copy, ambiguity. 자, appearance copy가 없어요. appearance copy가 자 있어요. 그럼 ambiguity가 내려가겠죠. 여기 나시니까
appearance copy가 있으면 선명해지겠죠. 여기 보면 obviously죠. obviousness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그렇죠. trade off죠. 보이시나요? trade off, appearance copy가 있으면 막 있으면 ambiguity가 내려가겠죠. 이거 보이십니까? 네. 또 자 9번 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갑자기 왼쪽으로 푸시돼요. 왼쪽으로 푸시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패시브죠. 패시브. 누군가가 왼쪽으로 푸시드 시켰어요. 여러분이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보상이 생기죠. 보상이. 자, 그럼 이것은 패시브 하면 보상이 생기죠. 패시브 하면 보상이 세요. 보상. 우리 이제 반사신경처럼 왼쪽으로 탁 밀면 오른쪽으로 탁 하려는 반사신경이 생긴다는 얘기죠. 패시브 하면 반사신경이 생기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P면 Q다로 볼 수 있죠. 여기가 패시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이시죠?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컴펜세이션이 뭐예요? 왼쪽으로 밀었을 때 오른쪽으로 보상하는 것. 그죠? 이 녀석은 또 나타나지 않네요. 적용되지 않네요. 그쵸? 뭐 할 때? 갑자기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이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계산해서 왼쪽으로 당신이 움직이려고 할 때,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보상이 생기지 않죠. 어떻게 할 때? 그렇죠. 신중하게 할 때, 의도적으로 할 때 컴펜세이션이 생기지 않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다시 여기를 P면 not Q로 볼 수 있죠. 여기를. 자,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11번. 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우리가 움직임을 일으켰는지, 안 그러니까 액티브한지, 패시브한 움직임인지를 알아야 해. 뭐 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려면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애퍼런스 카피가 그걸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번. 이제 이게 어려웠죠. 이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굉장히 작은 유기체에서도 이게 보편성을 얘기하죠. 보편성. 심지어 더 작은 오거니즘, 뭐와 같은 프루츠 플라이 같은 이 녀석들도 이 플라이 파리들도 애퍼런스 카피를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비주얼 모션의 인지를 낮춰야죠. 뭐 하는 동에? 자기 프로펠이 뭐예요? 에이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너레이트, 자기가 만든 움직임이잖아요. 이게 에이전시가 있는 움직임에서, 그렇죠. 자기가 만든 턴에서, 자기가 만든 턴에서의 비주얼 움직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턴을 이렇게 쭉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수많은 비주얼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비주얼 데이터를 그렇죠. suppress 해야죠. suppress 하거나 disregard 해야죠. disregard. 무시해야죠. 이해됐나요? 예. 이거를 무시하고, 자, does. 그래서 뭘 유지해요? 내가 의도한, 그 파리가 의도한 움직이는 방향. 그러니까 이거는 모터 움직임이죠. 이렇게 의도된 움직임.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움직임에 커그니티브 부하를 올리고, 나머지 여기서 들어온 시각적인 정보는 어떠한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 시각 정보, 여기서는 시각 정보들은 어떻게 한다? 무시하죠. 이건 내리고 턴하려는 모터는 올려야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아주 잘 만든 문제죠. 문제는 잘 만들었으나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트레이드 오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ambiguity, 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제한된 환경에서 분명함이 올라가면 당연히 accuracy도 내려가죠. 자, 패시브한 experience하고 액티브가 하면 액티브 올라가면 당연히 패시브가 내려가죠. 자, 애퍼런스가 있으면 당연히 애퍼런스 없는 건 내려가죠. 자기가 만든, 이게 핵심이죠. 자기가 만든 턴, 신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기가 만든 데에서를 올리면 나머지 다른 거, 패시브하게 되는 움직임, 비주얼 모션, 나머지 다른 것들은 내려가야죠. 자, 이 개념 꼭 이거 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이거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 개념을 잡아주기에 좋습니다. 그다음 요것도 챙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대조 부분을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bvious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ambiguou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말로 하면 far from obvious가 되겠죠. 자기가 만든 움직임과 뭐겠습니까? 외부에서 externally 외부에서 일으킨 무브먼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액티브하고 신중하고 의도됐어요. 그럼 뭐예요? 패시브죠. 패시브 무브먼트죠. 정지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움직이겠죠. moving. 여기는 moving 움직이겠죠. 액티브하게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sitting. 앉아 있는 거죠. sitting passively. 자, 이해되셨나요? sitting passively. 자, 그다음에 with apparent copy니까 without apparent copy가 되고 왼쪽 외부의 힘에서 왼쪽으로 밀리니까 여기는 움직이는 거죠. 어디로 움직여요? left로. 더 left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렇죠.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기의 힘이죠. self-propelled 한 거고 self-generated 한 거고 이거는 agency고. 자,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강의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